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되시고 또 장관 재임 시절에는 각종 남북 행사 그리고 남북 당국자 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착공 그리고 첫 제품의 출시 되게 벅찬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벅찬 일들을 함께 하신 장관 후보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꽉 막혀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통일부를 이어받으시면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말씀 여쭙고 싶은데 계속 이제 검증을 이유로 다른 이야기 질의를 하셔서 모두에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진실로 기양을 고민하던 중에 기양을 위해서 터를 마련했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현재 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보자 자택 CCTV입니다. 네, 저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저거 명백히 사유지 안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공간입니다.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보좌진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요. 어느 위원님이신지 그분 이런 명령에까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입니다. 공동으로 갔습니다. 더 가중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후보자의 경륜으로 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저희 정치권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도 통일부 장관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굳이 또 격에 안 맞게 두 번이나 똑같은 장관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하셨나 보다 이런 기대도 되거든요. 이 두 번째 장관직을 수락하시면서 후보자 지명을 수락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태어난 날이 공교롭게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도 휴전 상태, 대학 때도 휴전 상태, 군대에 갔을 때도 3년 내내 휴전 상태,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그 아들이 커서 또 군대에 갔을 때도 휴전 상태. 이 휴전 상태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이렇게 72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 가장 낮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것을 저의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20년 전에 제가 앞장서서 선도했던 것이 개성공단, 개성평화도시였고 그리고 북핵 포기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지휘한 NSC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꿈은 좌절됐습니다. 독일 같으면 20년 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고 개성평화도시가 만들어진 20년 뒤라면 아마 최소한 남북연합은 와 있어야 합니다. 독일은 1970년에 처음 정상회담하고 20년 만에 통일로 갔습니다. 20년 전을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그 좌표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것을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바뀌고 또 탈북자 송환이라든지 그리고 대북전단 이 중단되면서 보이는 간접적인 어떤 모멘텀들의 흔적들이 기대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전 정부의 이런 실정으로 꽉 막혀버린 남북 대화의 창구 물꼬를 틀 수 있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북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건 남남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와 보수정부였던 김영삼 정부가 합의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여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것은 완전히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폐기했던 반공통일론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계승 발전해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뭐냐? 화해 협력입니다. 그리고 서로 남과 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침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9.19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류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 방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중단된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 교류가 그럴 때일수록 남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끊겨 있어요. 끊김 정도가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제 마냥 운영하다가 신고하면 반려하고 사후 신고하면 늦었다면서 처벌하는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8번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가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 교류 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전 주소에서는 끊겨있던 민간 교류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선민후관,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4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선경후정, 경제를 앞세운다. 그리고 선공후득, 먼저 베풀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해라라는 건데 가장 쉽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민간 교류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민간 교류 신청 4,000건 있었고 4,000건 다 접촉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00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0건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는 사실 제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앞으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 명칭 변경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남북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어떤 기능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는지, 오늘 취지, 우리들의 함께 합의했던 그 방향으로 다시 통일부가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